동양학으로 유명한 그 라이샤워 네. 박사, 하버드 교수하시고 주1 미국 대사를 하신 분이지. 이분도 자기가 일본도 잘 알고 부인이 아마 일본 사람일 거예요. 네. 일본을 잘 아는데 아시아에서 진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원조 자금을 이제 국제사회가 후진국에 주면 도달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 현장까지 몇 %가 중간에 많이 빼먹으니까. 근데 10% 정도 가면 그래도 잘 갔다라고 하는 건데 대한민국은 거의 다 갔다는 겁니다. 중간에 빼는 경우가 없었다. 그 오히려 보태서 갔지. 잘하는 사람한테 더 주고 했으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외국 원조를 쓴 나라도 없죠. 예. 그리고 자조정신이라는 게 모든 마을을 다 같이 돕는 게 아니고 잘하는 마을을 제대로 돕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경쟁체제를 이제 복돋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올리신 동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웃음이 나오고, 네. 아, 이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들고 해서 상당히 부드럽게 접근하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프로치를 선택할 겁니까? 예, 역시 이제 진지하고 엄숙하게 하시는 다른 분들은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저는 좀 스며들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박정희, 새마을운동, 이승만 그리고 선생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지만 대한민국 근대사는 그 자체가 성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사실 그대로만 전달해도 얼마든지 더 보태고 과장하고 할 필요도 없다. 얼마든지 그 전 세계인을 위한 그 발전 교과서 모델이 될 수 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우간다 카용고 박사가 약간의 우려를 섞어서 한 말 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런 성취를 제발 허물지 말았으면 좋겠다. 좋은 말이네. 지난 50년 동안 당신들이 이룬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렇죠.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 근데 이 모델이 허물어지면 한국을 믿고 따라가는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맥이 빠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지금보다도 더 잘 사는 한국이 돼야만 그것이 그렇지. 제3세계의 희망이요, 빛이요. 누구경 이야기인데 네. 그분 누구죠? 누구 했던? 그게 카용고 박사, 우간다의 새마을운동 지도자예요. 정말 이분은 정말 철학적인 이야기다. 저 새마을 모바일 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파하는 게 이분은 성에 안 찬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동식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새마을 교관 54명을 각각의 마을로 보냅니다. 보내서 수백 개의 마을을 순회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말이네. 네, 당신들이 이룩한 것을 제발 허물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저 초기 화면에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라고 생생현대사를 전문이라는데 영어로. 네. 그게 이제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말씀이어서 전화로 제가 허락을 받고 대문에다가 걸었습니다. 한국사 자체가 전 세계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쓰여지지 않은 위대한 얘기다.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이게 사실은 영화 제목입니다. 네. 예술을 다룬 영화 제목이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예술인의 스토리가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민족사의 전성기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그러면 행복감을 느끼게 될 텐데 계속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헬조선이라고 하니까 진짜 마음속에 지옥이 생기는 것과 같은데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라고 하면은 무슨 힘이 생기네. 그래서 저는 여러 사회기관에서 이제 대학생들 해외 연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선진국에 가서 선진 문물을 습득하고 오는 것도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만 개발도상국에 가서 봉사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60년대, 70년대다 라고 느끼고 오는 것도 의미가 적지 않은 우리가 오히려 배울 점이 있다, 그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우간다 가보면 알고 베트남 가보면 안다는 말씀인데 지금 생생현대사 아주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또
전후 70이라고. 네. 그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것도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저희가 이제 쓰는 이름인데, 전후 70년이야말로 그 대한민국, 그러니까 6.25 53년 7월에 이제 휴전한 이후에 2022년까지 우리가 살아온 70년 역사야말로, 이 전후 70년 역사야말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성취와 극복과 건설의 역사다. 그리고 인권과 행복 지수가 비약적으로 그렇죠. 네, 급등한 역사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개그맨 김영민 씨가 아주 냉철하게 지적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역사 교육에 있어서 한국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됐느냐. 아하. 한국을 낮춰보고 싶어 하는 세력이 인위적으로 시도하는 수법이 있다. 역사의 아주 찰나적인 순간만을 포착해서 그거를 그냥 증폭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그러면 서울을 버리고 그럼 그거만 보지. 네, 갔다. 뭐 한강 다리를 폭파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뭐 12.6대 뭐, 술자리를 갔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아주 미시적인 것만 놓고 보면 전체 맥락을 무시한 상황에서 그것을 비판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은 일도 아닌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몇 개 점처럼 이어서 연결해 놓으면 마치 이것이 선으로 이어진 역사인 것 같은 그렇죠. 착시 현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라도 전체를 조망하는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끊임없이 그러면은 에피소드, 증언, 이야기 이런 걸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2명이 하는 거라 여력이 없는데 하고 싶은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20년대, 30년대생 분들 지금 이제 생물학적으로 급격하게 숫자가 줄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생애 자체가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 한 분 한 분이 사라지시는 거는 거대한 도서관 하나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일생을 서너 시간 안에 압축해서 다 담는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증언도 계속 좀 따놓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아직은 여력이 안 돼서 없지만,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꼭 이 생생현대사 구독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들은 보면 즐겁고 꼭 그 다른 분들한테 이거 패스를 해야 돼요. 링크를 시키고 해가지고 젊은이들한테 돌리면은 보는 사람들이 보고 나서 또 보고 싶고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하도 재미가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만 해도 자꾸 놀리고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젊게 만드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먹힌다. 아주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내면은 진짜 K-팝과는 차원이 다른 K-붐이 이제 영어사진에 오르겠는데요, 이거. 저는 아까 이제 K붐을 협의로 새마을운동만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전후 70년 역사가 K붐입니다. K붐에서 가장 뭐랄까요 효율적인 방법론이 새마을운동인 거죠. 완화가 되는 거거든. 네. K붐 뭐 중화공업 하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거창한 국가 건설의 그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외국분들 아직은 잘 살지 못하는 외국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우리의 나아갈 바가 여기다. 어떤 모델이 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현실에서 존재하는 한 그게 자기들한테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득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의 한국을 더욱더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세계사적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타골 시인이 조선을 뭐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역시 시인의 위대한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예언력 아닌가요? 예. 그때만 해도 우리가 무슨 동방의 등불이나 했는데 뭔가 본 겁니다, 그죠? 한국의 가능성을. 네, 뭔가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는 뭐 30년대였나 20년대였나. 그러니까요. 뭐 그렇지만 또 한 분 있는데 여기 동양학으로 유명한 그 라이샤워 박사, 하버드 교수하시고
주1 미국 대사를 하신 분이지. 이분도 자기가 일본도 잘 알고 부인이 아마 일본 사람일 거예요. 네. 일본을 잘 아는데 아시아에서 진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라고 하더랍니다. 우리 곽이철 장관 하신 김진년 장관이 직접 들었다면서 네. 그게 1970년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답니다. 네.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뭐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넓은 시야에서 보는 세계 속의 한국을 보는 그 눈이 우리가 보는 한국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하기 힘드니까요. 그렇죠. 예. 영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해가지고 이 국제적인 시각으로 또 젊은 시각으로 만드는 생생현대사 뭔가 상당히 잘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한 역사학도가 예. 이제 한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 중에 임진왜란 때 조선과 일본의 국력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일본이 3배 이상 뛰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제가 격렬하게 반발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당신이 모든 문화와 문물이 중국을 거쳐 중국에서 한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간 역사를 알고 하는 얘기냐. 그랬더니 물론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얘기는 대형 박물관에 가도 벽면에 아예 쓰여져 있다. 예. 그런데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책을 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학자들이 쓴 책, 그게 더 객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한국 학자들이 쓴 책은 빼고 외국 학자, 미국과 유럽 학자들이 쓴 책을 봤더니 임진왜란 당시 일본과 조선의 국력은 3배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훨씬 더 난다는 결론에 제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체를 객관적으로 조망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영국 유학 내내 가졌던 목표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 여자 여행가 중에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코리아의 나라 한국. 코리아 앤드 허 네이버스. 네. 한국과 이웃 나라. 네. 그 이인화 교수가 번역했죠. 코리아 앤드 허 네이버스를 보면은 조선조가 망해갈 때 여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다고. 한국인에 대한 네. 이야기도.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가면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은 마지막에 지금 브라디보스토크 근방 원동 지방이지. 거기를 갔더니 거기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거기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조선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사람들도 근면하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같은 민족일 수 있느냐라고 놀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이렇게 조선조적인 그런 후진적 시스템에서 한국 사람들이 벗어나기만 하면은 이렇게 좋은 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 네. 그러니까 조선조적 시스템에서 벗어난 게 우선 1단계로 일제치하로 들어가니까 조선조적인 것이 상당히 죽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대한민국 건국을 하니까 최초의 국민국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니까 조선조 시스템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아주 야성적이고 그동안 눌려져 있던 한국인의 에너지가 분출하는 폭발이라고 봐야지. 네. 그동안에 용수철로 비교하면은 한 500 몇 년 동안 조선조 때 초자학적 이데올로기로 눌려져 있던 것이 자유민주 체제를 만나니까 이게 탁 벗어나니까 용수철이 그냥 튀어오르고 지금도 튀어오르고 있는 단계일 겁니다. 그렇죠. 500년, 70년 딱 비교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바꿔주셔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끝도 없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무슨 헬조선이다. 대한민국은 청산돼야 될 나라다 그러는데 이거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과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나라가 왜 전 세계들은 담고 싶어 하는 나라인지. 그래. 그리고 발로 하는 투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이민을 오고 싶어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 하고, 이것만큼 한국이
괜찮은 나라, 멋진 나라라는 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멋있는 나라인지,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룬 성취가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사실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이 발로 하는 투표라는 말을 제일 처음 쓴 경우가 언제냐면 1.4부터입니다. 1.4부터 때 북한 주민들이 발로 걸어가지고 네. 대동강 철교를 건너면서까지 그죠. 퓰리처상 받은 그게 유명한 발로 한 사건도 투표거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좋으면 남한을 내려올 이유가 없지. 그게 발로 한 투표인데 지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네. 한국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발로 하는 투표다. 이렇게 말. 요새 20대, 30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에이 설마요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 교수를 할래, 미국에 가서 꽃집 주인 할래, 세탁소 주인 할래 그러면 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국 가서 세탁소 주인 하겠다. 그렇지. 네. 지금도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뭐 이 중앙아시아 몇몇 나라 이런 데 가보면은 교수들이 택시 운전하고 심지어 한국에 그 단기 노동자로 온 사람 중에는 그 나라에 아주 엘리트급 고급 인력들이 많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불과 우리 60년, 70년대 무렵에 한국 사회 풍경과 다를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60년대에 독일 탄광으로 간 분들은 거의 다 대졸자였고 그때는 대학이 몇 개 안 됐을 때였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엘리트였고 그렇죠. 좋은 예가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1963년인가 62년에 남미에 이민을 가려고 그랬다고요. 남미에. 그럼 오늘날의 조갑제닷컴은 없었던 그렇죠. 거네요. 그런데 남미에 이민 가려고 비자를 받기 위해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도 찍기도 했어요. 네. 목표가 어딘지 아세요? 파라과이? 파라과이로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수속이 잘 안 돼서 네.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다고. 그때 가셨으면 그때는 60대 초니까 대한민국 빼고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조국보다 좋은 데지. 그 파라과이든 뭐 과테말라든 볼 필요도 없는 거지. 김영수 선생님이 쓰신 영화 시나리오에 보면은요, 저 김승호 선생님 주연한 영화인데 아들이 좋은데 외국 가서 근무하는 아주 출세하게 됐다고 사람들이 동네 잔치를 벌이는데 그게 태국에 있는 미국 제약회사 태국 지점입니다. 거기로 발령받은 게 동네 잔치 벌이고 하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외국 나가는 게 가면 다시 못 오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영전하는 일이라 그때 김포공항에 송영대라고 그래가지고 50원 내면은 저 비행기 활주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이렇게 손 흔드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김포공항에 가면 그때 돗자리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저기 어르신들 앉아 계시면은 저 출국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막 큰절하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70년대까지도 말이죠. 신문에 보면은 네. 인사동정란에 출국이 있었습니다. 출국. 오늘 누가 외국에 갔다. 네. 출국이. 그때는 외국 가려면은 뭐 여권 내는 것도 뭐 달나라 가는 것도 네. 힘들지. 네. 네.